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양한나입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한 덕분에 평균 수명이 늘어났는데요. 그만큼 의료비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수술이나 치료법은 그만큼 비싸고 또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명이 평생 동안 지출하는 의료비가 평균 1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비 부담도 좀 상당하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 A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시간에서 병원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의료실비 보험, 가입 전략과 유의점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보험플랜 119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도 있죠. www.sentv.co.kr 통해서 문의글 남겨주시면 빠르고 친절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나 문자 홈페이지 통해서 보험 관련 고민 상담 들려주시면요. 저희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풍요로운 인생 설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노하우들만 모아 알려드리는 라이프 플랜 A 시간이죠. 오늘은 박정민 팀장께서 의료실비보험의 특징과 가입 전략에 대해 유용한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리치플래너 박정민 팀장입니다. 오늘의 라이프 플랜 A 돈이 되는 이야기 말씀드릴 주제는 대한민국 보험 가입률 1위인 그 실손의료비보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1인당 그 평생 의료비 1억 원이 넘는 현재 계속해서 의료비 지출 폭이 상승하다 보니까 실손의료비보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실손의료비보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자 시청자님들에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의료실비란 질병과 상해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마다 실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인데요. 가벼운 감기부터 중대한 질병까지 그리고 갑작스러운 상해 사고도 모두 다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인데요. 병원 치료비 중 입원비, 검사비, 수술비, 통원 치료비, 약제비는 물론 MRI, CT, 내시경, 초음파 검사 등 의료실비 비급여 부분 또한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입니다. 이러한 보험 상품이다 보니까 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보험 가입 유지해 주시는 보험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매개체를 통해서 인터넷 정보라던가 더 많은 정보 등을 통해서 실손의료비보험의 중요성, 실손의료비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비보험을 가입 후에 보장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보장 내역들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보장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장을 안 하는 부분, 보장이 안 되는 부분, 대한민국은 보험 가입률 97%가 넘는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의료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전체 59.1%라는 압도적인 그 보험 가입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험연구소 소비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그 59.1%나 되는 그 보험 가입률에도 6개월 동안 의료 서비스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전체의 33.7%나 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결과를 보면 의료실비에 가입 후에도 보장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건가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의료실비보험에서 보장이 안 되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의 폭이 가장 넓다고 했던 상품인데 보장이 안 되는 부분,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 선천적 뇌질환이라던가 정신적 기능장애, 그리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 가장 위에 있는 두 가지 같은 경우는 보험사에서 지급에서 제한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보험사별 거절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약간의 제한을 두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질병이나 상해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험사에서 거절 사유이기 때문에 뭐 실손 의료비에서 뭐 보장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 또한 뭐 질병이나 상해로 간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약간의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뭐 산부인과 진료나 뭐 비뇨기과 진료 후에 의료실비에서 뭐 보장을 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임신이라던가 출산 이런 부분은 질병이나 상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뭐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약간의 제한이 될 수 있는 게 사실이고요. 뭐 비뇨기과 질환 같은 경우는 본인 부주의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이 됐다고 간주가 돼서 그 부분 또한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약간의 제한을 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산부인과나 뭐 비뇨기과에서 전부 다 진료비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뭐 급여 부분 또한은 의료실비에서 보장이 되는 부분이니까 정확히 알고 가시면 좀 더 이제 유용하게 뭐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료실손보험 같은 경우 즉 좀 더 젊거나 뭐 건강했을 때 가입을 했으면 더 많은 뭐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었고 더 많은 뭐 보장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던 보험이고요. 의료실손보험 같은 경우 표준화하면서 단독 실비로 유지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요. 그 외에 뭐 종신보험이라던가 뭐 태아보험, 건강보험 등의 의료실손 특약담보를 집어넣어서 유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으로 실비를 유지하시는 분들 중에 뭐 가입 금액이라던가 아니면 보장 기간에 따라서 요새는 많이 업셀링, 리모델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 업셀링이나 리모델링을 하실 때 좀 더 약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진행을 해야 피해를 조금 더 덜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의료실비가 변화했기 때문에 지금 약관을 정확하게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실비 보험의 변화, 뭐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됐던 의료실비 같은 경우는 입원급부 본인 부담금이 0%에 해당이 되며 개개인 각자 뭐 가입 금액은 서로 틀릴 수는 있으나 뭐 모든 병원 치료비 중에 100%로 다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었고요. 2009년 10월 이후부터 2013년 4월 이전에 판매가 됐던 의료실비 같은 경우는 표준화되면서 5천에 30이라는 표준화가 되면서 본인 부담금은 10%로 올라갔고 3년 갱신 80세 만기, 100세 만기로 유지하실 수 있는 보험 상품이 판매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이후에 그 현재까지 판매가 됐던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입원급부 뭐 10% 본인 부담금 변동은 없으시나 뭐 1년 갱신 15년 만기라는 약간이 변동이 돼서 판매가 됐을 거고요. 3년 갱신이랑 1년 갱신은 차이가 크진 않지만 15년 만기 같은 경우는 처음 가입했을 때 당시에 약관이 변동이 된 약관으로 다시 재가입을 해야 된다는 좀 어떻게 보면 고객님들이 뭐 시청자님들한테 좀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2015년 뭐 9월 이후에 판매될 의료실비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은 10% 상품이 없어질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와 같이 업셀링이라던가 리모델링을 시도할 때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에 가입되었던 의료실비에 대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본 후에 그 리모델링이라던가 업셀링을 시도하시는 게 조금 더 피해를 덜 보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실비 보험의 그 중요성이라던가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요. 그 지금 현재 의료실비를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의료실비를 하루빨리 준비를 하셔서 미래에 내가 의료비로 지출될 수 있는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실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뭐 특약담보라던가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에 다시 재가입을 하시면 좀 더 이제 나만의 보험에 잘 가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그 짚어드린 사항은 뭐 많지는 않지만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자산관리에 더욱더 잘 철저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료실비보험의 특징과 가입 시 유의할 점들까지 잘 알아봤습니다. 오늘 박정민 팀장과 함께 리치플래너 이창호 팀장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도 의료실비보험 잘 가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예. 일단 그 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보험회사에서 보장해주는 한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실비보험 자체적으로 뭐 리모델링을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는 내가 가입하고 있는 상품이 지금 현재 새로 가입하는 실비가 어떤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가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피해 아닌 피해를 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하셨던 실비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한도 부분에서도 월등히 차이가 나시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 일정 기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한도가 더욱 더 적은 실비보험을 가입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교를 해보신 후에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상담 신청 못 하신 분들 지금 바로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바로 무료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제가 유지하고 있는 상품 있는데 네. 얼마 전에 좀 설계사분 만나가지고 들어보니까 이게 뭐 안 좋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네. 해지하기 전에 혹시 이걸 유지해야 되는지 해지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여쭤보려고 방송으로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지금 들고 계신 보험은 어떤 건가요? 저는 ING 상품이고요. 네. 라이프 케어 CI 종신보험 이거예요. 아, CI 종신보험 드셨네요. 네. 가입은 언제 하신 거세요? 한 2년 좀 2013년 4월쯤에요. 네, 이거 납부 금액은 매달 어떻게 되나요? 93,000원씩 내고 있어요. 93,000원 정도요? 네. 이거 지금 해지할까 그러니까 고민이 된다고 하시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창호 팀장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팀장님, 이 보험 유지할지 해지할지 고민이라고 하시는데요. 네. 제가 몇 가지 여쭤본 후에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지금 ING 생명에 CI 보험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혹시 다른 보험 상품은 뭐 가지고 계신 건 없으세요? 원래도 있던 거 해지하고 이거 가입하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러신 분 실비 보험은 있으시고요? 아니요, 그것도 따로 없는데. 실비는 없으세요? 네. 그럼 실비는 아예 가입을 처음부터 안 하셨던 거고요? 네, 가입은 따로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그거는요. 그러면 ING 생명 가입하신 게 13년이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2013년? 네. 예, 13년에 가입을 하셨을 때도 뭐 실비를 가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들었던 것 같은데 그냥 또 잊어버리고 지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시고. 그러시면 지금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28살이요. 26이고. 어린 나이에 준비는 잘 해주셨는데 네. ING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상품이 나쁜 건 아니지만 특약 부분에서 갱신형으로 아마 설계가 돼 있으실 거예요. 네. 지금 혹시 증권 가지고 계신가요? 네. 아, 보고 계세요? 네. 거기 보시면 납입하시는 뭐 보장받으시는 보장 기간이 있으시고 납입 기간이 있으실 텐데요. 네. 특약 부분에 보시면 ING 생명 같은 경우에는 5년 납, 5년 갱신형으로 지금 설계가 돼 있으실 거거든요. 네, 맞아요. 예. 갱신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돈 오르는 거요. 아, 모르세요? 일단은 지금 주계약이 몇 년 납입으로 돼 있으신지 혹시 확인이 가능하실까요? 20년 납이요. 20년 납으로 돼 있으시고요. 네. 20년.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게 20년만 납입을 하시고 보험료는 이제 납입을 안 하고 보장은 계속 받는 줄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갱신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동안에는 계속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네. 그래서 지금 나이가 일단 26살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가입하고 계신 상품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만나셨던 설계사분, 그러니까 얼마 전에 만나셨던 설계사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상품은 그냥 해지를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해지를 하라고 하고 혹시 어떤 상품을 추천을 받으셨어요? 그런 건 아직 없었어요. 아, 그런 건 없으셨고요. 네. 그러시면 지금 가장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는 실비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지금 나이가 26살이신데 혹시 결혼은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결혼은 안 하셨고요. 네. 그러시면 나이가 아직 어리시고 사회생활 하신 지도 얼마 안 되셨겠어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러시면 보험료는 지금 뭐 93,000원이라고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험료 네. 부분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가시는 부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한 93,000원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서 의료실비와 뭐 암 진단금 그리고 진단금 형식으로 좀 먼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결혼을 안 하신 분이 당연히 뭐 CI 보험이 종신보험하고는 조금 틀리게 뭐 중대한 질병이라든지 중대한 수술을 받게 되면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긴 한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이에 이런 CI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의료실비 보험을 일단 가입을 하시고 진단금 형식으로 나오시는 부분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그리고 그 뭐 보험에 나이가 조금 어리셔서 좀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의료실비 보험을 특약으로도 넣으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면 진단금 받으실 수 있는 상품에 특약으로 의료실비 보험을 가입을 하셔서 그렇게 먼저 상품을 준비하신 후에 나중에 뭐 나이가 조금 더 지나셔서 뭐 종신보험이 필요하시다라고 생각이 드셨을 때 그때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혹시 뭐 더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네. 네, 우선은 의료실비 보험 쪽으로 가입을 먼저 하시는 게 더 좋겠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제가 보험 애거 하나 입주 중인 게 있는데. 네. 이제 만기 전에 이거를 좀 상품이 별로인 것 같아서 바꿀까 하는데 이걸 뭐 해도 되는지 해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네. 지금 가입하신 보험명이 어떻게 되나요? 구den굿 그 어린이 CI 보험이거든요. 네. 언제 가입하신 거세요? 이게 2004년 여름쯤에 했어요. 7월인가 8월 정도. 네. 매달 납부 금액은요? 2만 4,000원, 5,000원 정도 나가요. 네. 혹시 아드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올해 14살 됐거든요. 14살이시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팀장님 이 보험 잘 가입하신 건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예, 제가 몇 가지 질문 후에 네.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몇 가지 질문 후에 정확한 네. 답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네. 보험 가입하신 게 보니까 어린이 CI 보험인데 혹시 네. 이 안에 실비가 같이 들어가져 있나요? 예, 실비 그때 같이 추가했거든요. 혹시 그럼 자녀분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지금 문의 주신 CI 보험 말고 또 다른 보험을 갖고 있으신가요? 뭐 애 학자금 나오고 이런 거는 있는데. 저축보험이요? 예, 뭐 학자금 같은 거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 하나 들어놓은 건 있고 다른 건 없어요. 그럼 보장성 보험은 아니시네요? 예. 지금 말씀하신 구den구 CI 보험 같은 경우 뭐 실비도 네. 같이 넣어서 보장을 받으시고 있는 보험인데 네. 진단비도 좀 들어가 있고 수술비, 뭐 통원비 뭐 이런 부분도 다 특약으로 집어넣으신 상태이신 거죠? 네. 근데 지금 뭐 구den구 CI 보험 같은 경우 뭐 많은 부모님들이 좋아라 하시는 보험 중에 하나인데요. 네.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만기가 20년밖에 안 되니까 그 안에 또 실비가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 실비 때문이라도 일단은 보험에 대해서 다시 재가입을 하시는 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실비 때문에요? 예, 실비 같은 경우 지금 네. 가입하신 상품은 뭐 100% 다 나오시는 상품이죠. 5,000원 공제 하나요? 네. 5,000원 공제하는 상품 맞으시죠? 네. 5,000원 공제에다가 입원급부 같은 경우 100% 다 본인 부담금 없이 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요. 만기가 20년이다 보니까 어차피 자녀가 20세 됐을 때는 다시 재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비 같은 경우 지금이 본인 부담금이 10%가 발생이 되고요. 지금 네. 9월 이후엔 예정이지만 10%의 상품이 없어져서 그 본인 부담금 20%의 실비를 가입하셔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세요. 네. 근데 이제 자녀가 20세에 다시 뭐 실비를 가입하려고 하면 지금도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가 되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실비가 변화가 돼 있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비 때문에 그러면 만기를 늘리거나 이러면 안 돼요? 만기를 늘리시는 건 불가능하신 그 회사마다 그런 부분인데 그 만기를 늘린다는 거는 불가능하고 처음 약간 그대로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만기를 늘렸으면 더 좋은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뭐 일단은 실비 때문이라도 다시 한번 재가입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 다 커서 실비 또 뭐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바꾸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혹여나 뭐 그럴 일은 없으겠지만 자녀분이 아픈 일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뭐 다시 그 20세 때 보험가입을 하려고 할 때 뭐 제한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빨리 뭐 다시 그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애들 거는 보통 만기를 몇 세로 많이 해요? 지금은 80세, 뭐 100세, 뭐 100세로 제일 많이 하시고요. 지금은요. 그 예전에 예전 좋은 2009년 10월 전 뭐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뭐 대부분 70세에서 80세 뭐 만기로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어디 뭐 좋은 게 좀 어디 뭐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데 있어요? 지금 방송 중이라 뭐 특정 회사 상품을 추천해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지금 전화번호나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또 정확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건 없으시고요? 예, 뭐 따로 궁금한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이거 만기 좀 더 늘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한 보험사가 궁금하시면 또 방송 끝나고 따로 연락 주신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자창 확인해 볼까요? 763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손자 앞으로 저축 상품을 하나 들어주려고 하는데 어떤 상품이 좋을까요? 팀장님, 손자라면 남성분이신 것 같은데 괜찮은 저축 상품 있을까요? 일단은 이렇게 손자까지 저축 상품을 가입해 주시려고 하는 게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일단은 손자 앞으로 저축 상품을 여쭤보시면 전 개인적으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계약자와 주피보험자를 이제 부모님으로 놓고요. 종피보험자를 자녀로 놔서 자녀가 24세나 27세가 됐을 때 계약자와 주피보험자를 전환시킬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보험 상품은 초기에 사업비가 많이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아버님인지 할머님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유지를 해주실 때 초반에 사업비가 빠져 있다가 나중에 물려주실 때는 손자가 사업비가 많이 빠져 있는 부분으로 다시 물려받기 때문에 저축하시는 부분에서는 좀 도움이 많이 되실 수는 있으신데 이 상품이 작년에 변경이 돼서 계약자 피보험자가 변경이 됐을 때는 변경된 사람도 10년이 유지가 돼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변경이 되셨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물어보신 게 할머님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할머님을 계약자 피보험자로 놓고 유지를 하시다가 아무래도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면 사망을 하셨을 때는 전환이 되셨을 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계약자 피보험자를 할머님으로 놓으시고 종피보험자를 손자로 놓고 계약을 하시면 나중에 유지하시다가 사망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종피보험자로 전환이 되시기 때문에요. 이자도 비과세 혜택은 똑같이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사업비가 많이 차감이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중에 손자가 물려받았을 때는 은행에 저축을 따로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가 없으시고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계속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면 비과세 혜택도 받으시고 이자는 이자대로 받으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답을 해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을 추천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피보험자를 시청자님으로 하는 쪽으로 하셔서요. 변액 유니버셜 상품 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432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얼마 전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진료비와 검사비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액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팀장님, 산부인과 갔을 때도 간단한 진단비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있나요? 그 질문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네. 지금 질문을 보니까 뭐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아서 검사비라던가 진료비를 청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문자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그 산부인과에서 뭐 아까도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임신이랑 출산 같은 경우는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 뭐 보장의 혜택이 좀 약간의 제한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뭐 주기적으로 가서 받는 검사 같은 경우도 의사가 뭐 추가적으로 뭐 소견이 있어서 그 검사를 좀 해봐야겠다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실비에서 적용받기에는 좀 약간 힘든 부분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소액이라던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가입하신 연도랑 가입 금액 이런 부분을 그 공제 금액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살펴보시면 좀 더 정확한 대답을 드릴 수 있겠지만 뭐 소액이라도 공제 금액을 제한 후에 나오는 금액들은 다 청구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소액이라도 공제금 제외하시고 나면은 가능하실 것 같다고 하십니다. 자, 그럼 다음 걸려온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신가요? 예, 우리 자녀들 딸 둘이가 있는데요. 네. 그 실비보험을 제가 2007년에 들어놨는데 네. 이게 80세 만기여서 네. 이게 보험회사에 있다가 혹시 연장할 수 있냐니까 연장을 할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이 보험은.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지금 가입하신 보험명은 어떻게 되나요? 메리츠 화재 라이프 케어 보험 무배당. 아, 무배당 라이프케어 보험이시고 2007년에 가입했다고 하셨죠? 예. 매달 납부 금액은 어떻게 되시나요? 5만 원씩 내고 있어요. 5만 원씩 내셨고. 예, 둘 다 똑같이요. 그러니까 예. 지금 80세 만기인데 만기를 좀 더 늘리고 싶으신 거죠? 예, 그리고 이게 80세가 돼서 다른 보험을 들어야 되는지.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팀장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팀장님, 만기를 좀 더 늘리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네, 일단 몇 가지 제가 여쭤본 후에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따님 두 분이 똑같은 상품에 가입돼 있으신 거예요? 예. 그러시고. 그럼 이 상품 안에 아까 말씀을 해주셨을 때는 실비가 같이 들어가 있으시다라고 이게 하셨는데. 실비보험이에요. 라고 제가 가입한 거거든요. 아, 이게 실비보험이시고요. 예. 그러시고. 혹시 다른 보험은 가지고 있으신 게 있으실까요, 따님이? 암보험 하나 있어요. 암보험. 암보험은 언제 가입을 하셨죠? 이것도 2006년 8월 달에 가입했어요. 8월에 있으시고. 진단자금이 얼마 정도 나오세요? 뭐 특정암 진단에 2천만 원 나오고 그냥 주계약 2천만 원이고 이게 한 4천만 원인 것 같아요. 이 상품도 그럼 메리츠에 가입이 아니 이것은 아니에요. 메리츠가 아니고 이것은 네. 금호생명이에요. 금호생명이시고. 지금 만기가 80세셔서 좀 늘리고 싶... 80세예요. 예, 두 개 다 80세 맞으시죠? 80세. 예. 예, 80세 상품이셔서 만기를 늘리고 싶으신데 당연히 전화를 하시면 늘리실 수는 없으실 거고요. 예. 근데 지금 실비 가입돼 있으신 게 2007년에 가입이 돼 있으시면 예. 아까 앞에 방송을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부담금이 없는 상품으로 아마 가입이 돼 있으실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가입을 새로 하신다라고 하면 의료실비보험은 보험사 중에 딱 한 군데 보험회사에만 가입이 가능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가입이 가능해요? 만약에 실비를 다시 가입을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예. 지금 가지고 계신 실비보험을 해지하신 후에 새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실비보험을 새로 가입을 하시면 1년 갱신형에 15년 후에는 재가입이 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변경이 되신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 지금 가입돼 있으신 실비보험이 80세 만기 상품이셔서 조금 짧게 느껴지실 수 있으실 텐데요.
예. 보장받으시는 폭에 대해서는 지금 가입을 새로 하시는 것보다는 기존 보험을 유지를 하시면서 뭐 진단자금 형식이 조금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진단자금 형식으로 조금 채워서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게 중복은 안 돼요? 네, 요즘에는 그 실비는 중복 보상이 아니라 비례 보상이라서요. 예. 가입을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셔도 가입이 안 되시고 가입이 되신다라고 하셔도 병원비가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이 나오셨다라고 하시면 A 보험사에서 500, B 보험사에서 500 이렇게 나눠서 받으시는 부분으로 변경이 돼 있으세요. 그래요? 예. 그럼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네, 실비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하시긴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요. 예. 가지고 계신 게 의료실비보험하고 그 안보험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실비보험에는 뭐 다른 특약들이 있으세요? 뭐 진단자금 형식으로 나오시는 특약들이? 실비보험에 진단자금 특별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질병 사망, 뭐 네. 질병 입원 뭐 그런 거 뇌졸중 진단비가 있고 네.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그러시고. 뇌졸중은 진단자금이 얼마 정도 나오실까요? 이게 200만 뇌졸중 진단비가 이게 2천만 원인 것 같은데요. 진단 2천 있으시고. 네, 급성 심근경색은 어느 정도 1,000만 원이고요. 1,000만 원 있으시고요. 예. 따님 아직 결혼은 안 하셨죠? 예. 뭐 직장 생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29살이에요. 28, 29이에요. 29, 28. 예. 네. 29이시고 28이시면 진단자금 형식에 대해서도 뭐 수술비나 지금 제가 말씀해 주신 거를 봤을 때는 진단자금 형식으로 뭐 암이라든지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런 쪽에서 보장을 받으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입원을 하시면 여기 암은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암보험은 따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암보험은 따로 있으시다라고 하시니까. 예. 그래서 입원 일당이 30만 원인 것 같은데. 입원 일당이 3만 원. 3만 원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입원비도 충분히 있으신 부분이 있으신데 수술 관련해서 뭐 질병 수술이라든지 5대 장기 이식 수술비가 그 수술비밖에 없으시고요. 뭐 질병 예. 수술비나 상해 수술비 이런 건 쪽은 없으세요. 주말 상해 후유 장애만 있고요. 예. 장애 발생 시만 있고 그냥 수술비는 없어요. 그러시면 지금 예. 가입하고 계신 실비보험은 계속 유지를 해 나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예. 진단자금 형식도 지금 어느 정도는 충분히 가입이 돼 있으신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 수술비 관련해서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을 조금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요. 어떤 걸로? 뭐 단순하게 뭐 그냥 일반 질병 수술비 보장 받으시는 부분도 있으시고 상해 수술비로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고요. 예. 아니시면 뭐 생명사에 있는 수술 특약 같은 경우에는 뭐 1종에서 5종으로 나눠져서 종에 해당되는 수술을 받으셨을 때는 보험금이 지급이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 그런 수술비 관련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암 진단 자금이 아까 일반암 진단 자금이 2천만 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암 진단 자금 같은 경우도 조금 추가적으로 하셔서 조금 더 진단 자금을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2천만 원이어서 한 2천만 원 정도 더요? 예, 그쵸. 예.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보장받으시는 부분에서는 좀 빠짐없이 준비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0세까지는 아니고 다 이것은 80세가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암보험도 80세 만기 상품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가입을 하셨다라고 하시면 예. 지금 암보험 가입하시는 것보다 보장받으시는 범위가 더 크실 거예요. 예. 네, 아마 갑상선 진단 받으셔도 뭐 일반암 진단 자금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지금은 보장해드리는 폭이 조금 2006년보다는 좁아졌기 때문에 예. 그 상품을 해지하시고 새로 가입하시는 게 아니라 암 진단 자금도 추가적으로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추가적으로요? 네. 한 조금 더 어떻게 하라 그 말이죠? 네, 그쵸. 예, 알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끊으셨나 보네요.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제가 지인 통해서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네.
여기, 제가 사망보험이 필요해서 가입한 것도 아니고, 네. 실비도 다 있는데, 이거를 해약하고 연금을 가입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이거를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유지하는 게 나을지 해가지고. 아, 그러세요. 지금 연금 쪽으로 좀 관심이 가시는 건가요? 그냥 주변에서 얘기 들은 게 그냥 왜 종신보험을 들었냐 이런 네. 얘기 듣고 해서 근데 제가 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네, 그럼 지금 들고 계신 보험명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그냥 메트라이프고 그다음에 상품은 스마트 플랜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으로 알고 있는데. 아, 언제 가입하신 거세요? 2012년도 2월 달쯤. 네, 매달 납부 금액은 어떻게 되시나요? 한 24만 4천 원 정도 받아요. 24만 원 정도시고요. 이 종신보험 말고 또 다른 보험은 혹시 가입한 거 없으세요? 실비는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실비보험 따로 있으시고요. 예. 아, 알겠습니다. 지금 해약할지 말지 고민되시는 거죠? 예. 연금, 이걸 해약하고 연금으로 가입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종신보험으로 가는 게 나은 건지.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 보험 지금 해약하고 연금으로 가입하실지 말지 고민이시라고 합니다. 네, 몇 가지 질문 후에 네.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얘기하신 거 들어보니까 종신보험 가입하신 건 정확히 알고 있으시네요? 예, 그냥 들을 때 지인한테 들었는데 그냥 종신보험이라고만 얘기 들어가지고. 아, 종신이라고만 들었고 이제 가입을 해주신 거고요, 지인이랑. 네. 혹시 그 지인분 설계사님이 아직 존재하시나요? 예, 활동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따로 아직. 아, 연락은 따로 안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요? 네. 처음 가입했을 때 종신이라는 설명을 정확히 듣고 가입은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연금이 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건가요? 그냥, 이렇게 지인이 하도 이제 들어달라고 해서, 좋은 거라고 해서 들었는데, 제가 이제 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근데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종신보험을 왜 들었냐, 연금으로 가입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들도 좀 나오고 그래서, 일단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한번 문의를 드려서 이게 바꾸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유지하는 게 괜찮은지 해가지고 연락을 드린 겁니다. 혹시 결혼하셨나요, 시청자님? 네, 했습니다. 결혼하셨어요? 네. 그러면 결혼하셨으면 자녀분은 지금 있으시고요? 네네. 자녀분 있으시고요? 네, 한 명 있습니다. 그 자녀분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한 12살이요. 12살. 결혼을 그렇게 일찍 하신 편은 아니시네요. 네. 종신보험은, 정확하게 종신보험이 어떤 보험이신지는 알고 있으세요? 그냥 죽을 때까지 이렇게 보장받는다, 이렇게 하고, 사망하면 예, 사망보험금 나온다, 이런 식으로. 예, 맞으세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면, 이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보험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하신 거 보니까 결혼도 하셨고 자녀분도 있으셔서 종신보험이 그렇게 필요 없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네. 지금 종신보험도 우리 시청자님한테는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연금 또한 지금 준비가 안 되고 있으시면 연금 또한 우리 시청자님한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아, 네. 예, 근데 이제 종신 같은 경우 혹시 가입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가입 금액은 주계약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주계약은 제가 이게 한 1억이요? 1억이요? 네. 1억 준비되어 있으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자녀분도 아직 다 장성하진 않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준비되어 있는 사망자금이 1억이신데 이게 후에 이제 자녀분들의 혹시나 우리 시청자님이 잘못됐을 때 자녀분들한테 이제 인계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신가요, 지금? 글쎄요. 시청자님, 그런 건 생각 아직 안 해보셨나봐요. 네네네. 혹시 연금은 준비해 두셨어요? 아니요, 따로 해놓은 건 없어가지고. 근데 연금 준비는 안 돼 있었고요. 네. 지금 현재 한 달에 납입하신 금액이 24만 원이라고 하셨죠? 예.
제가 봤을 땐 뭐 종신보험은 우리 시청자님한테 전혀 필요 없는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예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우리 시청자님이 뭐 결혼도 하셨고 자녀분도 있으시니까 뭐 혹시 모를 뭐 위험에 대비한다는 건 나쁜 게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지금 연금보험도 준비가 안 돼 있으시니까 두 개를 더 준비하기에 약간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가입 금액이 1억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예. 가입 금액에 대해서 약간의 감액을 신청을 하셔서 네. 한 5천만 원은 준비를 해두신 상태에서 그 나머지 부분 그 한 달에 납입하는 보험료가 약간이 줄어든 그 부분을 가지고 제대로 된 연금을 다시 한번 그 고려해서 그 가입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 그냥 이거 유지를 하면서 이게 금액을 좀 줄인다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한다는 건 뭐 나쁘지 않으니까요. 자녀분을 위해서라도 가입 금액을 약간 5천만 원 정도로 이제 감액을 하신 후에 네. 그 나머지 한 달 납입하는 보험료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혹시 모를 또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금을 같이 준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아, 네, 감사합니다. 예? 크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청자님? 아, 예,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 예. 아, 그러면은,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은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뭐 더 궁금하신 건 없으시고요? 예, 따로 궁금한 건 없어. 예,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따로 연락 주시면 따로 제가 또 따로 연락 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지금 종신보험 유지하시고요. 연금보험 추가로 가입하는 거 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보험 고민 있으신가요? 저 예전에 엄마가 네. 예전에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는데 네. 네, 이 보험이 제가 안 좋다고 들어서 확실하게 어떤 보험인지도 궁금하고 네. 네, 좀 제대로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아, 뭐가 안 좋다고 들으셨나요? 이 보험이 뭐 CI 보험인데 네. 네, 어떤 분이 이제 CI는 뭐 보상 받기도 어렵고 네. 뭐 그렇다고 하는데 예전에 들어놓은 거라 또 이게 또 잘 들었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잘 몰라서. 아, 그러시군요. 지금 네. 들고 계신 보험명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보험명이요? 네. 대한 유니버셜 CI 보험이요. 대한 유니버셜 CI 보험이면 대한생명 상품 맞나요? 네. 네, 이거 가입은 언제 하신 거세요? 2007년이요. 아, 매달 납부 금액은 어떻게 되시나요? 납부 금액이 한 15만 원 좀 15만 넘는 것 원, 같아요. 네. 15만 원 정도 되시고요. 네. 네. 혹시 지금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저요? 네. 30이요. 30이세요? 네. 아, 알겠습니다. 지금 팀장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팀장님, CI 보험을 잘 가입하신 건지 좀 진단 좀 해주시죠. 예, CI 보험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다 천지차이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어머님이 가입을 해주셨다라고 하셨죠? 네. 그러시면 이 대한 유니버셜 CI 보험 말고 다른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거 있으세요? 글쎄 제가 가입한 거는 네. 없고요. 네.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이거 하나인데. 아, 그러시고. 네. 실비 없으세요? 아, 실비는 있어요. 있으세요? 네. 그거는 뭐 그것도 어머님이 가입을 해주신 거고요? 아니요, 실비는 제가 가입을 했고요. 네. 네, 어머님이 주신 거는 이거 하나거든요. 그러시고. 이거 혹시 그러시면 가입하고 계신 상품 증권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증권은 없어요. 아, 증권은 없으시고요. 네. 그러시면 일단은 CI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입하고 계신 상품이 그 뭐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을 받게 되시면 선지급을 받으시는 상품이시잖아요. 네. 그 부분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아, 모르셨어요? 네. 사망보험금에서 내가 중대한 질병을, 중대한 암이나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이런 질병을 진단을 받으시면,
먼저 사망보험금에서 50%나 80%를 먼저 선지급으로 받으시는 상품이신데요. 네. 지금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CI가 그냥 일반 암의 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 자금을 주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해당 사항이 있으세요. 네. 네. 1.5mm 뭐 이하의 악성 신생물이라든지 악성 흑색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당이 안 되면 진단 자금을 못 받는다라고 말씀을 많이들은 하시는데요. 통상 지금 가입하고 계신 상품이 CI 보험하고 실비 보험만 있으시다라고 하셨을 때는 지금 이 CI 보험은 그럼 보장받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이 안 되시겠어요? 네, 어떤 걸 보장받는지도 모르고 네. 저는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데 금액이 좀 큰 것 같아서 네. 아마 2007년에 가입을 하셨는데 15만 원 정도 납입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네. 아마 주계약이 한 1억 원 정도로 측정이 돼 있으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망을 하시면 1억이 나오시고 뭐 중대한 질병의 진단 받으시면 5천만 원이나 8천만 원을 선지급 받으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지금 일단은 가입하고 계신 상품이 정확하게 판단이 돼야 제가 이 상품을 유지를 하실지 아니면 해지를 하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릴 텐데 지금은 일단은 증권조차도 확인이 안 되시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이 끝나고 전화를 따로 드릴 테니까요. 증권을 한번 찾아보시고 증권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증권을 본 후에 이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건 없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증권 찾아보시고요. 네. 그때 이거 보시면서 또 팀장님이랑 한번 상담 나눠보시면 더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9246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두 딸아이 보험이 다음 달이면 만기가 되는데 어떤 상품으로 새로 가입하면 좋을까요? 팀장님, 딸아이 보험 어떤 보험이 좋을까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전화 주셨던 분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만기가 되셨다라고 하시면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계속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100세 만기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조금 좋으실 것 같고요. 의료실비보험은 당연히 가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시고 그리고 여성분이다라고 하셨을 때는 사망보험금을 먼저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암이라든지 뭐 뇌질환 아니면 심장질환 뭐 그리고 입원비, 수술비 이렇게 진단자금 형식으로 나오시는 부분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조금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정확한 거는 자녀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고 상품이 언제 정확하게 만기가 되시는지를 조금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을 텐데 자녀분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도 확인이 안 돼 있는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단자금 형식으로 먼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자아이다 보니까요, 사망 보장보다는 뭐 암이나 뇌질환 같은 진단자금이 나오는 쪽으로 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전화, 문자 상담 모두 진행해봤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보험플랜 119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에 문의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자, 보험플랜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